유명하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걱정했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첫 번째 채널은 형편없었습니다. 영상 하나 만드는데 8시간, 10시간 걸리는데 조회수는 10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1년 6개월 만에 약 4만 구독자를 달성했고요. 퇴사 후 시작한 커밍손 채널은 0명에서 5만 명이 됐고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9천 명이 늘었습니다. 한 번에 떡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숨겨진 비밀 공식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하나씩 공개할게요. 이렇게 수백 번의 시행착오에서 배운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유튜브에서 브랜딩하는 5가지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내용들만 끝까지 보시고 이해하고 적용하셔도 유튜브에서 단순하게 구독자만 높이는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찐팬을 만드는 브랜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주제 고르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주제 고민만 한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없다는 거. 뭔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다 애매하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제를 고르기 전에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네이버처럼 검색 기반 플랫폼이 아니라 추천 기반의 플랫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수백 개의 채널을 분석하면서 알게 된 건 레드오션이라 불리는 유튜브에서 빠르게 떡상한 채널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채널들의 주제는 시장 자체가 컸다는 겁니다. 이 시장 파이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내 컨텐츠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튜브를 어떤 주제로 시작하냐가 내 채널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간 최대 조회수가 1만인 주제랑 1년간 최대 조회수가 100만인 주제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만약에 최대 조회수가 1만인 주제에서 내 컨텐츠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조회수는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터진다고 해도 1만 이상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근데 100만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터졌다고 하면 최소 10만 이상이 나올 겁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선택하는 주제의 시장 크기가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구분해서 쭉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각각 3개씩 적어보고 1년간 최대 조회수가 얼만지, 구독자 수 10만 이상 채널은 얼마나 있는지 시장 크기 자체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뜬구름 잡듯이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건지, 내 목적과 핏한 주제가 어떤 건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썬님, 주제를 니즈가 많은 걸로 잡았다고 해도 그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정말 많을 텐데 내가 노출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 중에 시장에 니즈가 있는 주제를 우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컨텐츠로 만들 소재를 정해야 돼요. 이 소재를 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향력이 없다시피 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타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것처럼요. 그 방법을 공개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걸 몰라서 11개월 동안 삽질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해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알고리즘이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썬님,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내 결과 맞는 사람들은 좋아해주지 않을까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11개월 동안 삽질하면서 알게 된 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를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콘텐츠 니즈의 크기를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비율이 초보자를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어느 정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하는 게 내 스스로를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제를 고를 때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거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골랐을 확률이 높아요. 초보자들보다 몇 걸음 앞서갔을 확률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정말로 원하는 찐 초보들을 위한 정보와 내 정보가 핏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사람들도 원할 거라고 착각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은 어떨 때 가치를 갖게 될까요? 네, 팔려야죠. 네, 상품은 팔릴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팔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레퍼런스를 영리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 식단을 주제로 한다고 하면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회수 순으로 정렬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쇼츠를 만들 게 아니라면 4분에서 20분 사이로 필터링을 걸어주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나 올해 순으로 필터를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리서치를 하게 되면 대형 채널이 아니라 작은 채널들에서 어떤 소재에서 반응도가 높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찌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21만 회가 나왔죠. 근데 4만 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을 찾는구나, 식단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공통된 소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들도 보이죠. 물론 구독자 수 대비해서 반응도가 어떻고 이런 지금 트렌드를 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린 뭘 할 수 있나요? 해당 주제에서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뭘 궁금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분석해서 기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는 추천 기반의 플랫폼이죠. 이 소재를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이나 이 소재와 관련된 컨텐츠를 소비한 사람들한테 내 컨텐츠가 노출되게 되는 거죠. 추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죠. 이 소재와 관련된 컨텐츠를 소비한 사람들은 내 컨텐츠를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창 먹방을 엄청 좋아합니다. 대창 먹방 컨텐츠 하나를 봤다고 해서 다른 컨텐츠를 안 볼까요?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분석한 컨텐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분석한 컨텐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비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는 계속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우리는 뭔가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즈가 있는 주제에서 지금 트렌드를 타고 있는 소재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내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마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면 너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브랜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간략하게라도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효과는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커밍손 채널을 0명에서 59,000명까지 만들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알고리즘은 신이 아니더라고요. 이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효율성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딱 두 가지, 클릭률과 시청 지속시간. 이 두 가지로 컨텐츠가 건강한 컨텐츠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전자책에서 공개한 내용들 중에 오늘은 썸네일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공개할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클릭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클릭률이라는 건 100명한테 노출을 해줬을 때 몇 명이 클릭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100명한테 노출을 시켜줬을 때 1명이 클릭한 영상이랑 100명한테 노출을 시켜줬더니 10명이 클릭한 영상, 어떤 영상을 더 노출시켜주는 게 알고리즘 입장에서, 유튜브 입장에서 이득일까요? 바로 10명이 클릭한 영상이겠죠. 이 썸네일에 대해서 어그로 끌어라, 자극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데 본질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후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본질은 바로 내 컨텐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의 모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모수 확장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후킹하기 전에 내 컨텐츠, 내 썸네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로만 하니까 뭔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썸네일에서 활용했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썸네일에서 프리랜서가 돈 버는 방법이라고 했다면 사실 이 컨텐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프리랜서보다 직장인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니까요. 근데 이 썸네일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MZ들이 돈 버는 방법,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컨텐츠, 이 썸네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수는 적어도 5배, 10배 이상으로 확장되게 될 거예요. 확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후킹해서 어떻게 자극적으로 만드냐, 이것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 컨텐츠에, 내 썸네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의 모수를 얼마나 나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썸네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해진 다음에 후킹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것만 지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적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반응도가 2배, 3배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믿으시나요? 꾸준히 하면 언젠간 떡상한다는 말. 아니,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2개씩 올리고 뭔 짓을 해도 반응도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잘 됐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꾸준히 했더니 결국에 어떤 콘텐츠에서 터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가설 검증에서의 꾸준함이었어요. 저는 이 한 가지를 알고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단순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설 검증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대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는 트렌드를 찾았잖아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반응도가 높았던 컨텐츠들이 있었고 그 컨텐츠들 중에서 공통된 소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 소재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면 나도 반응도가 잘 나올 수 있겠다, 가설을 세운 거죠. 그리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실제로 반응도가 높게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를 반복하는 거죠. 소재뿐만이 아니라 썸네일도 마찬가지예요. 모수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바꿔봤는데 안 되네? 가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획에 대한 실력이 쌓이겠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컨텐츠를 기획해서 반응도를 체크하는 거니까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도 컨텐츠를 기획하는 능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커밍손에서도 모든 컨텐츠에 그렇게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덕분에 보여드렸던 대로 기울기는 우상향하고 있고요. 1000개 넘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해나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다 보면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컨텐츠가 하루에 몇만 몇십만 개가 쏟아지는데 지금 특별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나한테 가망이 있나? 내가 유튜브를 해도 될까?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마지막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 어그로 끄는 거?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마 제 컨텐츠를 봐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조회수 수익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요. 약 70만 회가 나온 컨텐츠의 조회수 수익은 약 $700, 1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유튜브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만 회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조회수 숫자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거예요. 결국에 방향성을 잃어버릴 테니까. 주변에 10만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 가지예요. 지속 가능성. 브랜딩을 생각하지 않고 조회수, 구독자 수에 그냥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방향성을 잃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유튜브를 수단으로 나를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 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나에 대한 차별성, 방향성, 지속 가능성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채널이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잠깐 멈추시고 이 세 가지를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주제로 유튜브를 왜 하는지, 나는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경험과 감정들이 있는지, 나는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내가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내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가 명확해지면 내 브랜드가 명확해집니다.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안의 내용과 방향성과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메시지에 내 방향성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밀도 있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트렌드를 활용하고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고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중심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자극적으로 클릭률을 높이지?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운 좋게 컨텐츠 하나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고 지속 가능하지 못해서 결국에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유튜브에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채널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하고 썸네일의 본질이 뭐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브랜딩이 왜 필요한지까지 알게 됐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나가신 분들과 다르게 유튜브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7만 인플루언서이자 청담동 건물주인 청담캔디 언니를 만났어요. 그분과 2시간 넘게 대화를 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65세이심에도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설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이 설렐 수 있냐. 그랬는데 그분이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온 것들 중에 1%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상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설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퇴사하고 매일마다 13시간, 14시간씩 컨텐츠와 퍼스널 브랜딩에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할 때 결심했던 게 있는데 3년 후에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노트북 하나 들고 낯선 카페로 가서 낯선 와인바로 가서 작업을 하는 삶, 해변가 앞에서 노트북을 열고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꿈이자 목표였던 거죠. 이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컨텐츠를 통해서 퍼뜨려 나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물론 나를 갈아넣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내 컨텐츠가 일하고요. 내 시간당 가치가 올라갔으니까요.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그게 유튜브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내 하루는 허무하게 보낼 정도로 값싸지 않으니까요. 아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컨텐츠에서 담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수에게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더 딥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가설 검색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컨텐츠로 공유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브랜딩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자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사실 저는 요즘 몇 달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갈아 넣으면서 VOD를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려고요.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 모든 것들 다 공유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